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 자,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을 만든 대표, 방시혁 대표의 성공 요인을 의식개발 분야에서 제가 배워온 부창조의 법칙에 입각을 해서 여러분과 그 성공 요인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버튼 함께 해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방시혁 대표의 성공 요인, 그는 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었고, 그 목표의식은 나를 중심으로 한 내가 나만 잘 되겠다 그 생각을 넘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음악 분야의 종사자들과 팬들에 대한 가치 부여와 공헌을 바탕으로 한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남을 그 이득을 포함하는 그런 가치 창조가 일어날 때는 내가 가진 힘보다도 훨씬 큰 지렛대 효과가 일어나서 주변의 사람들과 우연을 가정한 행운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요인을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현재 하고 싶은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깨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도 여러분들 다르게 쓰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잘못 들으면 그러면 나 아무렇게 살라는 얘기인가?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한 미래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에 깨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현실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현실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미래에 사로잡히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계획 세우는 것과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깨어 있다는 것은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에 깨어 있다는 것은 과연 깨어 있다는 게 뭔가, 현재를 살아간다는 건 뭔가, 그럼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가. 먼저 현재에 깨어 있다는 것은요, 물론 주변의 감각이라든지 내가 먹을 때 그런 오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깨어 있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오에노에서는 첫 번째 내 자신에게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깨어 있다는 걸 보면 내가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특히 방시혁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떨 때 행복해지는지 찾아가야 된다고 해요. 대부분이요,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남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는 그걸 떠나서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에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것을 깨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두 번째, 나만 행복한 것에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는 주변의 사람들, 나의 음악 종사자들이 얼마나 부당한 처우에 힘들어가고 있고 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 그 상황까지 사실은 깨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현재에 깨어 있다라는 걸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깨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현재 직시를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한다는 얘기도 한데,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빠지고 또는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사로잡힌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는 제가 2강에서 밝혔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들으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뜨죠? 그걸 누르시면 2강과 연결이 됩니다.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2강이 뜨는데 지금은 가지 마십시오. 흐름이 깨지니까요. 눌러두시면 그 목록이 뜨니까요. 이따 이제 다 보시고 그걸 클릭하시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 뭔가,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로잡힌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미 그 사건은 일어났는데 거기서 받았던 그 기분 나쁜 스트레스나 거기서 일어났던 생각이 계속해서 사건은 끝났는데 반복이 되는 걸 말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공상 소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방시혁 대표는 현재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직시하고 직면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실은 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불평에 빠지거나 아니면 나는 희생됐다는 생각에 빠져서 사실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실제로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예전에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는요, 대형 기획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누군가가 스케줄이 이제 펑크가 나면 빵꾸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펑크가 나면 이제 그걸 대타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속어로 땜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타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이제 무대에 설 수가 있었대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이 가르침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미래와 과거에 사로잡힌 경우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여러분, 제가 항상 무슨 말 하죠? 이것을 누구의 삶에 대입하면서 따라와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나의 삶, 지금 현재 문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어떤 방송국 관계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어요. 이건 일어난 사건이에요. 과거에 사로잡힌다는 건 뭐예요? 그때 방송국에 찾아갔는데 우리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 이런 나쁜 방송국 사람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과거에 집착하는 생각은 자연적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미래에 사로잡힌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미래도요, 두 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미래가 막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대에 잘 서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설 무대가 없어서 결국 해체되면 어떡하지?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너무 긍정적인 허구의 스토리로 들어가요. 아니야, 내가 나중에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크게 될 거야를 꿈꾸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뭐냐면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은 받쳐주지 않은 채 맨날 공상만 해요. 이걸 공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사실은 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것이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고 대비하는가, 미래의 공상에 빠져 있는가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날의 방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에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인정해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미래에 우리는 큰 그룹이 될 거야. 그걸 꿈꿀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추고 직면을 해야 돼요. 직면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10몇 년 동안 슬럼프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직면의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나보다 사실은 현실이 멋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라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직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거창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뭔가요? 자기의 음악을 팬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한국의 방송국에서 나는 무대가 주어지지 않아. 그럼 우리는 유튜브를 이용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의 아미라는 전 세계적인 팬군을 만들면서 이런 대히트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와 미래에 빠지는 것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계획을 할 때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간다는 것의 차이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슬럼프를 다시 반등할 수 있었고 계속 어려움이 와도 문제는 늘 생겨요. 뚫고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내가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것을 의식개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익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나는 그들의 성공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 삶에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자, 내면 탐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 마음을 본다는 게 이미 이제 익숙해진 분들은 굉장히 재밌다라는 것을 아시고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시지만 우리 인제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외면적으로만 향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 내면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다는 게 굉장히 사치라고도 여겨지고 아니면 시간 낭비라고도 여겨졌는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의식을 성장시킨다는 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의 날이 무디면 어때요? 여러 번 나무를 쳐야 됩니다.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 도끼의 날이 날카로워지면 몇 번만으로도 베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의식 개발을 공부를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경험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아주 첫걸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몇 분만 잠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 볼까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3번 호흡을 해볼게요.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토대로 내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목표와 꿈이 뚜렷한가? 두 번째, 그 목표와 꿈이 나를 위한 스토리로 짜져 있는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에 공헌한다라는 조금 더 넓은 가치 부여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봅니다. 내가 미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 문제가 있다면 현실에 직시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노력,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봅니다. 나중에 언젠가 좋아지겠지, 막연한 꿈만 꾸고 있는지, 그를 위해서 내가 현재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지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지혜에게 물어보십시오. 현재 내가 직면하고 첫 발을 내디뎌야 할 그것은 무엇이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공 분석 시리즈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저희 연금술사 TV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